네, 안녕하세요. 주얼러 이인창입니다. 2022년 6월이고요. 금 가격 중간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금리 상승기인데요. 이자가 없는 금에게는 안 좋은 소식입니다. 이 금 가격과 가장 밀접한 방정식인 피셔 방정식을 통해서 전체적인 체크를 해보고요. 그리고 금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특이한 내용도 발견이 되는데 그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에서 이 방정식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또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금에서 중요한 이유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유동성이 영향을 주긴 하지만 또 개별 자산에 호재라든지 악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향까지도 같이 분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은 이자를 주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특수한 금의 수요 변동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몇백 년 동안 금은 유동성 안에서 화폐 가치에 따라 움직였던 그런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이 더욱 지금까지는 잘 맞아왔습니다. 피셔 방정식은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 빼기 기대 인플레이션인데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은행에서 10% 이자 준다고 해보면 1년 뒤에 물건값이 변동이 없었다면, 물가가 변동 없었다면 실제로 10% 이자가 되겠죠.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5%가 발생된다면 실질 이자율은 5%에 해당할 겁니다. 최근에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상황을 또 대입해보면 명목이자 은행에서 1% 이자를 주는데 물가는 2% 3% 오른다고 하면 실질 이자가 마이너스인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 다들 이거 은행에 돈 넣어두면 뭐하나 투자를 하자. 그래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비트코인이든 금이든 다들 투자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실질 이자가 낮아지고 마이너스인 구간에서는 금 가격은 상승합니다. 반대로 실질 이자가 높아지면 금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 기준금리를 이제 올리는 구간에 들어섰고 미국은 자이언트 스텝 0.75%를 한 번에 올리는 이런 결정을 합니다. 한국은행도 이 물가의 쇼크를 확인하고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연준은 인플레를 잡기 위한 초강수를 두고 있는데요. 이 방정식에 대입을 해보면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명목 이자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명목 이자도 플러스가 되고 인플레이션은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되니까 실질 이자를 오르게 하겠다. 이 얘기예요. 실질 이자 오르면 금 가격은 떨어지는데요. 여기에 이 표는 명목이자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실질 이자를 전부 다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녹색 선이 실질 이자이기 때문에 제일 하단에 있는 녹색 선을 일단 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위에 빨간 선이 10년물 국채 이자고 그리고 10년의 기대 인플레이션 파란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간 선에서 파란 선을 뺀 거는 지금 실질이자 녹색 선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인 2020년도 이후로 실질이자가 계속적으로 마이너스인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금값은 상당히 상승하는 구간이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이때에도 금리를 굉장히 많이 내렸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현금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금 가격이 2배, 3배 올랐던 기간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목금리, 빨간색 보시면 명목금리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10년물 국채금리 계속 오르면서 기대 인플레이션 위로 올라가고 결국에 실질금리가 플러스인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실질금리가 플러스인 구간은 2013년, 14년부터 2019년까지 한 6년 정도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요. 이런 플러스인 기간이 상당 기간 지속된다면은 이 투자 환경, 금 투자 환경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은행에 넣어놓는 거 아니면 채권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2021년, 22년도 들어서 금 가격은 상당히 하향 안정화되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달러 인덱스 보시면은 달러가 거의 10년 동안 비교했을 때 거의 최고치 달러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달러가 강하면 반대로 금은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국제 금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국내 금값은 달러가 강하다 보니까 계산을 했을 때 원화로는 오히려 더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금리가 플러스 가고 있는데 이 금값이 생각보다는 막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이따가 나스닥
코스닥 한번 볼까요? 이렇게 실질금리가 오르면 플러스로 되는 상황이면 지금 다른 투자 자산들 나스닥 같은 경우에 거의 고점 대비 한 30% 빠졌고요. 코스피도 거의 뭐 30% 40% 빠져가지고 900포인트 정도면 한 30% 빠진 거죠. 뭐 비트코인은 거의 뭐 반의 반토막 나는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명목금리, 기준금리가 지금 계속 오르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금리였던 일본 국채마저도 지금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고요. 이렇게 실질 이자가 오르면 금 가격이 떨어지는데요. 금 가격뿐만 아니라 이런 각종 투자 자산들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금 가격으로 와서 보시면은요. 과거와 비교해서 특이한 점은 2008년도에서 2010년도, 11년도 금리를 낮추고 양적 완화를 했을 때 금 가격이 보시면은 거의 500, 600선에서 1800 까지 한 3배가 올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시기에는 1300, 1400선에서 고점이 2000선이니까요 50%가 채 안 올랐습니다. 뭐 50% 올랐으면 상당히 올랐다고도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 주식시장 어땠습니까? 거의 2배씩 오르고 가상자산은 뭐 3배, 4배 우습게 올랐죠. 거기에 비해서 금값이 과거의 고점을 뚫는 정도로만 올랐고요. 그리고 지금 금리 상승기가 시작되는데도 금값이 1800선을 상당히 잘 유지하고 있어요. 이걸 조금 더 들여다보면 한 6개월 전에 금의 시가총액이 11.4조 달러거든요. 거의 뭐 1경 3천조 정도 됩니다. 일단 그 금액에 대한 어떤 느낌만 좀 가져가 보시면은 암호화폐 3조 달러 2021년 11월 기준이고요. 애플이 2.5조 달러, 삼성이 0.4조 달러 이 시가총액이에요. 대한민국 코스피 전체 하면 2조 달러 나옵니다. 애플 주식으로 대한민국 전체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금의 시가총액 11.4조 달러였는데 이 6개월 정도 지난 현재 상황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이 암호화폐가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무너졌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요. 여러분도 뭐 당연히 잘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0.9조 달러가 됐으니까 6개월 만에 2조 달러가 사라졌어요. 이 애플만한 기업이 없어졌다. 한 2천조가 시중에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실질금리 상승기 플러스 기간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 바로 암호화폐였고요. 그리고 애플도 2.1조 달러, 삼성도 0.3조 달러, 그리고 코스피도 2조 달러 아래로 내려왔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지금 6개월 전과 비교해서 금만 거의 비슷하거나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 다른 자산들은 상당히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자산은 바로 암호화폐였습니다. 우리가 암호화폐가 상승할 때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 이 디지털 금이다. 이 암호화폐는 금을 대체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실제로 비슷한 이 추이를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금리 상승기에 직격탄을 맞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생각보다 금값이 이렇게 유지되는 이유를 그래서 저는 한 2가지 이렇게 뽑을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 가상자산, 이 비트코인이 투기 수요를 흡수해서 상승 하락폭이 금에서는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 대신해서 폭등해주고 폭락해줬다. 투기 수요가 이쪽으로 흡수됐다. 이렇게 느껴졌는데 여러분은 동의하시나요? 어떠신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시장이 인플레이션 이 수치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작년에만 해도 파월이나 연준이나 또 옐런 재무장관이 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거 금방 반짝하고 다시 낮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기조가 완전히 올해는 바뀌어서 옐런 재무장관이 이 인플레이 일시적이라 했던 거 그런 입장을 철회하겠다 이런 말도 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의사결정자들이 자기네들이 해왔던 말들을 뒤집거나 또 이런 반성하는 자세 이런 건 상당히 시장이 좀 어이없어 하는 상황이거든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작년 대비해서 8%가 올랐다 30년 만에 물가가 최고치를 찍고 있다 이런 기사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 물가에 대해서 체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금리를 올리는데 미국 실업률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더불어서 이 인플레가 잡히는 거 맞나?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시장이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왜 중요하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게 되면 이 실질 이자율을 까먹는 실질 이자율을 낮추는 효과를 주잖아요. 연준은 실질 이자가 오르게 하겠다.
지금 이런 사인을 계속 주고 있는데 시장은 이거 인플레이션 이래서 잡히겠어? 인플레이션 잡으려다가 경기 꺾여서 금리 못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제 신뢰 수준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 좀 낮아져 있는 상태다. 연준의 말이 옛날보다 덜 먹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이 테이퍼링을 한참 했을 때 2014년도부터 8년도까지 보통 1200에서 1300선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800선이기 때문에 과거의 금리 인상기였던 구간이 보통 1200 중반에서 1300선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800선이니까 분명히 금리를 더 빡세게 올리면서 인플레가 잡히면 1500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은 테이퍼링을 한다고 해도 과거에 2014년 15년 수준만큼 유동성을 흡수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투기 수요가 생각보다 금 쪽으로 오지 않았다면 상당 기간 이걸 잘 유지할 수도 있겠다, 이런 예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지금까지 금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한번 해봤고요. 이렇게 금리 인상이 예고된 이런 시기에는 어떤 자산이든 하락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 또 대출은 줄이고 예금은 늘려서 이 올라간 금리를 나에게 좀 더 유리하게 하는 노력 필요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이나 문의 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